자, 그럼 실제로 편의점 업계에서는 이번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저희가 실제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점주분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목소리가 상당히 젊으신 것 같습니다. 어느 지역에서 편의점 운영하고 계시는지요?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. 서울 도봉구에서 프랜차이즈 편의점 운영 중이고요. 편의점을 운영한 지는 한 8년 정도 됐습니다. 네. 8년 8년이면 그러면은 적지 않, 그렇죠. 네, 꽤 업력이 네네네. 계시는 분 있군요. 네. 네네네. 지금 이제 그 자율규약 제정안을 보게 되면은 근접 출점 지향 이 부분인데, 그러니까 뭐 네네.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, 편의점주로서 이 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? 일단 너무 많이 생겨난 점포들을 좀 정리하고 일정 거리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출점 여부를 결정한다는 데는 점주로서 이렇게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. 근데 근데 기존에도 같은 브랜드 간 거리가 한 250m 정도였거든요. 네. 그 안쪽으로 다른 브랜드 경쟁점이 50m 이제 내외로 이제 들어와서 매출 나눠 먹기가 되니까 그게 문제였죠. 요 자율규약이 과연 점포의 영업권을 온전히 지켜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, 일단 모든 일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. 네네. 이걸 계기로 해서 뭐 추후 후속 대책이나 좀 보완책이 있으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같은 브랜드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끼리 이제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주고 출점을 하는 게 중요한데, 이제 그거는 앞으로 추가 논의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보완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. 네네, 보시는 맞습니다. 거고요. 네네. 그럼 네네. 이 안은 어떻게 보세요? 예를 들어서 경영이 어려워진 편의점주가 폐점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하거나 좀 줄여주는 이런 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? 네네. 사실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니까 점주들이 양수 양도나 이제 또는 폐점을 좀 고려를 많이 하는데, 사실 위약금이 부담이 많이 돼요. 많이 부담이 돼서 문을 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뭐 아까도 말씀을 뭐 7천만 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문을 닫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, 이 위약금 부담을 면제를 하거나 이렇게 많은 부분을 줄여주면 이 업계에서 출구가 마련돼가지고 스스로가 좀 정리가 될 점포들은 정리가 되고 자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네. 요즘 뭐 뉴스나 기사 보면은 이런 내용 많더라고요. 편의점 업계 너무 힘들다 이런 내용 많은데,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힘든지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네네네. 편의점이라는 그 업종 자체가 쉬는 날이 없잖아요. 그리고 또 그 밤새 24시간 운영을 하니까 점주가 근무 시간을 아무리 늘려도 알바를 안 쓰고는 사실 운영이 안 되거든요. 업계가 좀 이렇게 힘든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, 뭐 경제 상황을 좀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이 너무 급하게 오르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요, 일단은. 근데 이제 최저임금이 오르면 거기서 또 파생되는 또 부대 비용으로 뭐 주유수당이라든가 사대보험료도 이 부분도 이제 같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또 감안을 하면 임금이 올랐을 때 알바생들의 생산성도 같이 좀 향상이 돼야 되는데,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통제가 좀 미흡한 것도 점주들이 힘든 부분이에요. 네네. 그렇군요. 임금이 오른 만큼 생산성도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이런 부분은 도움이 안 되세요? 얼마 전에 이제 카드 수수료 인하 나왔잖아요. 특히 이제 편의점주들이 이 혜택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요.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? 지금 카드 수수료 인하도 그렇고 부가세 환급 한도를 지금 늘린다고 또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. 네네네. 이 부분이 이제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. 근데 그 매출 구간별로 다르지만 0.65% 정도 되는 이 수준이, 카드 수수료 인하 수준이 임금 인상분을 다 커버를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. 그다음에 공제 한도를 늘린 것도 사실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.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추가 대책이
이 부분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네, 뭐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인건비 부담이 상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네, 자, 네, 네. 일각에서는요, 그 너무 많은 자영업자,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힘든 거다.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거든요.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? 사실 저도 회사를 이제 30대 초반에는 회사를 다니다가 네.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그만두고 이제 자영업을 편의점을 시작했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좀 부족하잖아요.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먹고는 살아야겠고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좀 적고 특별한 또 스킬이 필요하지 않는 진입 장벽이 대체로 낮은 프랜차이즈 업종으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해요. 예. 네. 그래서 이번 자율규약 발표를 통해서 편의점의 이런 부분들이 일부는 좀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네. 그렇군요. 마지막으로요. 하고 싶은 말씀하세요. 시간 드릴 테니까요. 뭐 정부를 향해서 좋고, 뭐 감사합니다. 네. 저기 편의점 본사를 해서도 한 말씀 시간 드릴게요. 네. 일단 뭐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정부가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해서 속도 조절을 했지만 지금 많은 편의점 점주들이 지급 능력이 지금 거의 한계에 도달했거든요. 네. 소득주도 성장이 사실 좋은 의도 취지인 건 알겠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 좀 싶고요. 본사도 지금 어렵지만 점주들과 고통 분담을 하자는 측면에서 지금 2019년이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. 예. 상생을 할 수 있는 점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좀 마련해서 같이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저희가 실제로 도봉구에서 예. 이제 편의점 운영하시는 점주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